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1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좀 다 갔다 와서. 어디로 갔다 오셨는데? 아니 저는 안 갔다. 집에서. 방콕. 얼핏 봤는데 이 집 보니까 피할 곳이 없어 보이던데. 아니 이제 아들이 군대 가서 아. 방에 하나 빠졌죠.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방 하나씩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나는 조국 수석 자녀는 저렇게 하나인가 두 명인데도 장학금 다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4명인데도 국가가 주는 그 3자녀 혜택 있죠. 이런 거 있잖아. 4명인데 난 지금까지 한 푼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지난번에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좋아했잖아요. 그거는 뭐 국가가 4명이면 전기요금은 뭐 5%인가 1%인가 뭐 깎아준 것 같은데 그 2,000원, 3,000원 아니죠? 그래도 뭐 저보다 10배 부자인데 뭐 9억. 9천이야 지금? 알았어요. 드디어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12만을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더라고요. 박수 쳐야 되는데. 네. 본인의 지분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뭐한 글쎄 솔직하게 솔직히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이에 구독자가 4,000명이 빠졌습니다. 아, 일로 오는 거라서 여기 이 방송 출연 구독자가 잘한 거야, 4,000명. 잘한 거야, 알았어. 조국 그 후보자 비판 많이 해가지고 4,000명 빠졌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볼 때 그게 올바른 방향. 뭐 그래 따지면 우리 당에 저도 그래 따지면 뭐 조원진 홍문정 과로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 요즘 그 모든 언론이요. 오늘 조국 이야기 좀 계속 해보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뿐인데 장관을 하지 말라는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어제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학생들이 이게 촛불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면 4.19 의거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어제 제가 서울대 그 생방송으로 전부 다 봤어요.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분개한 그런 어떤 입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다루면 저는 내용은 이제 당연한 사람들이 잘 알 텐데 네. 이걸 다루는 관점들이 이제 오히려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녹화한 아침에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맹렬한 옹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응원했다고요? 옹호. 옹호. 조국 네. 수석. 이 상황. 불법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불법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자괴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정의고 이게 과연 과정이 공정한 거냐, 그리고 이게 기회가 평등한 거냐,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2명을 뭐 대학을 입시를 보게 한 사람으로서 또 고3도 있고 지금 고2도 있는 부모로서 굉장히 사실은 아빠로서의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스펙이나 이런 걸 관리를 전혀 못 해줘서 제가 그 부분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나도 좀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국 후보자가 얘기할 때 이랬어요. 나는 아빠로서 불철저했고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불철저하고 아니한 사람은 나 같은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형님은 옛날에 그래도 자식들이 이제 대학 가고 이럴 때 그래도 잘 나가는 기자였는데 네. 뭐 추천서 한 장 받아준 거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왜냐면 수시 자체가 조금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같은 창녕조가인데 또 학렬도 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자녀 사랑이 저렇게 남다른데 당신 도대체 입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나 수시 정치도 몰랐거든. 저 같은 아빠가 대부분이겠죠, 뭐 이런 아빠가. 저는 그죠? 제가 98년도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H.O.T 알아요? 알죠, 알죠. H.O.T. 네. 난 육군 대위였다. 모르는 게 육군 어디 대위. 있어. 근데 H.O.T가 3집 앨범을 냈는데 그때 98년도에 나는 금융감독을. 야, 나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구나. 그때 중학생. 타이틀곡이 뭔지 혹시 알아요? 중학생. 알지, 난 알아요. 뭐 이거 아니야? 그 서태지구나. 진짜 말을 말아야지. 근데 그때 H.O.T가 그 3집 타이틀곡이 뭐냐면 열마초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거기 뭐 왜 이렇게 막 사람을 줄 세우게 하고 막 하등인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때 그거 비판하는 노래였는데, 기억나는 게 그게 그 당시 교육에 대한 조류였어요.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 교육을 해체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경쟁을 없애자 맞는 구호 같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나니까 불공정이 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저는 근데 이 구도 자체가 한번 또 뒤집힐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좌파라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별로 보냐면, 좌파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좌파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요새 얘기하는 게, 이게 요즘에 좌파랑 많이 싸우죠. 전 많이 싸우면서 하는 게, 무슨 좌파들이 이렇게 계급 감수성이 없냐. 지금 이거는 합법이나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성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웃긴 게 노동으로 계급성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입시, 병역 이런 거에서 계급성이 건드려졌을 때 사람들이 계급적 분노를 하거든요. 지금 이건 계급적 분노인데 그 계급적 분노를 좌파가 응답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 계급적 분노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성을 하고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쌩을 까고 진영 논리만 나온다고요. 이건 좌파가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계급적 분노엔 계급적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그 여론조사인가 했는데 조국 후보 물러나야 된다 60% 그죠? 그리고 임명돼야 된다가 27%인데 저는 27%의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아성이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쪽 좌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30%는 있다라는 거를 나는 이번에 완전히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한영 외고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 합격했다는 얘기를 그 이전에 다 특별 전형 합격했다고 다 기사를 썼을 때 어떤 해명도 없었어요. 그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토론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반대 패널 나오신 분이 얘가 원래 공부를 못한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한 애다. 탭스 점수가 900점이 넘는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평균도 850대인가 뭐 탭스 그렇다. 성적하고는 상관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통역도 너무 잘하고 우리 막내도 탭스 900점 넘었는데 대학 갈 때 하나 영어도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 정치학과하고 경제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공대나 이렇게 자연과학대보다 제가 영어를 좀 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화학 박사를 했어요. 제가 집사람 화학하는 걸 갖다가 내가 번역을 통역을 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용어다. 그리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얘가 지금 외고를 나왔지만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 잘한다고 해서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알았어.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만해. 그냥.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영어 얘기 그만 좀. 그래서 얘 영문과잖아요. 아, 뭐 그만해. 시청자들이 모르시는데 그만하라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간 케이스. 고려대학교 영문과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간 케이스라고. 여기도 파봐야 돼요. 전수조사. 지금 전수조사 다 하잖아. 아니 우리 현수랑 때는- 할게 없는 게 그냥 점수 된 대로 우리 왔다 때는 그랬는데. 정시야 다 100% 정시라서 여기 하버드도 파봐야 돼. 여기를 파야지. 여기 파야 되지. 저도 좀 궁금했어. 여기는 원선 애고하지. 여기는 많이 파보시죠. 네. 고대 세계인재 전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건 최민희 의원님이랑 SBS 라디오 하다가 나온 건데 교국 수석의 딸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 갔을 때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가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만은 최민희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거기 입학 전형에 토플 110점 이상, 그 탭스 857점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거 점수 이상일 것이다라고 이제 확답을 하면서 저한테 맹공을 하셨거든요. 고대 세계 인재 선도 그 전형에 보면은 1번에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영어 토플 110점 이상과 그 탭스 857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나 2항에 따르면은 그거 안 해도 돼요. 2항이 뭐냐면 AP 과목을 3과목 이상 점수가 있으면 돼요. 그 뭐야? AP가 뭐 미국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정을 선행한다는 취지로 이제 AP 과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AP 과목을 3개 이상 가지고 AP 점 3개가 있으면은 위에 게 면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미국 유학 갈 때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점수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학, 과학은 거의 800 가까이 나와요. 그 SAT 만점 가까이. 그런데 영어를 못 받아요 보통. 그래서 그걸로 둘이 합쳐가지고 평균이 잘 나와가지고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뭐냐면 AP 과목 3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만약 그렇게 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어 없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고대 얘기 나왔으니까 자, 고대 입학이 취소될까요? 안 된다고 보더라고. 이 안 벌써 된다고 뭐 봅니까? 자료를 5년인가 보존하고 다 파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취소가 안 된다. 아니 저는 입학 취소가 본질이냐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취소 여기도 의미가 없다. 하든 안 하든. 아니 그것보다는 저는 의전원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고대가 취소가 되면은 이제 의전원이고 뭐고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이니까. 고대 입학 취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자료가 없다. 뭐 자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슈는 사모펀드로 넘어갔지. 자녀 이슈는 일단
대중적인 감수성과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한 거 시간이 너무 들어가서 공소시효도 지금 뭐 다 지난 일을 검사 쪽에서 이거를 근데 국민들은 사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사실은 고대를 어떻게 가고 또 막 의전은 의사까지 막 시험 안 보고 갔다 여기에 붕괴하거든 사실은. 그건요 이미 그러니까 승부가 났어요. 승부가 난 거고 이 흐름에서 윤석열이 주도권을 잡은 이 전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온 언론을 도배를 하고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의 논쟁으로 가겠죠. 왜냐면 이 사모펀드 얘기가 불법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증거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 증인, 증거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른 거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기는 이거는 명확하고 예. 저쪽 학교 얘기는 너무 복잡하고 저는 사모펀드 건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결론 내려졌다. 그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불법성이 이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고 조국 후보자가 이제 여기서 해명하는 방식은 아내가 했다 아내가 했다. 또는 아니면은 뭐 그냥 좋은 데 있다고 해서 돈만 넣지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오천 적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가능하지 실제 펀드를 운영했던 방식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오해를 살 소지가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부 생활 하죠. 근데 아내가 이런 이 얘기할 때 사실 은원해요 안 해요? 아무리 무능력하다고 해도. 저희는 서로 돈 얘기는 안 해요. 아니 뭐 어디 투자했다 뭐 했다. 우리 그 투자할 돈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참. 야 전세금이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하잖아 예를 들어 그죠? 그 2년에 한 번씩이지. 예,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잘 때 할 얘기 뭐 있어요? 애들 얘기하고 집안의 경제 운용하는 얘기죠. 방송 잘리면 얘기 어떻게 해요? 애들 다 지는 거예요? 형님 하다 방송 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전 다 얘기하죠. 잘렸다.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아니요, 무슨 케이크를 해요? 잘렸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술 사가지고 소주하고 네. 저희 땅콩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잘렸어? 예, 또 잘렸냐 그러고 또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저도 KBS에서 잘렸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관두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잘렸어요. 어. 제가 먼저 이건 분명히 난리 날 거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이건 난리 날 거다고 해서 자꾸 그만 나는 게 좋겠다고. 오. 클로징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뭐 무슨 김재동 프로 나왔나요? 아니야 KBS 라디오. 라디오? 근데 뭐 잘릴만 했네요. 그리고 잘렸죠. 잘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잘려야지 또 다른 게 또 들어오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관두고 싶었는데. 달관하는 사람 잘리는 건데. 그 뭐 잘리는 거 하도 많이 잘려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써요. 그 대신 뭐 또 좋은 게 또 올 수도 있고 네, 오늘 여기서 잘해요. 근데 주간 박종진에서 잘하라고 이거를 보고 있는 PD와 작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유 PD 잠깐 많이 봐요. 네 많이 봅니다.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네. 근데 그게 방송 많이 허브 전화가 왔었어요. 왔을 여기 때 출연하고 첫 번째 출연하고 많이 나오던데 이것저것. 뭘 이것저것 딱 한 군데 MBC 거기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더 터야지. 근데 원래 그 전부터 나오던데 뭐. 아니, 더 털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약해 지금. 근데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그 13살 때부터 꿈을 꾸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뭐가 정치인이야? 뭐 아무것도 그래서- 아니면서. 나는 이게 내 선거가 내 정치에 도움되지 않으면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 차이예요. 이게 내가 이 방송에 나옴으로써 더 큰 스피커를 가지고 당장 우리 지역구에도 영향을 주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로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반대쪽에 조대원을 낙마시키려는 사람들도 혹시 말실수 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라도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정치 행위지 정치 행위 없이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웃고 떠들라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지. 정치 행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정치인이라고 정치 행위를 사람은 정치인이지. 아니야. 저는 그래 봅니다. 정치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앵커는 정부님 방송인을 이제 어떤 사람이 방송인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마이크 차고 정식 기자증 들고 있는 사람만 방송인을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뭐 상관없어요. 나는 방송인이라고 별로 하고 다니는. 자 보니까 이거 다 편집될 거야. 주지한테 하면 다 편집될 거야. 아니 다 편집. 방송인이라고 하면 방송을 진짜 하는 사람이 방송인이죠, 그죠? 네. 근데 정치인인데 정치도 안 하면서 주제 들어가라고 주제가 4개나 있는데 언제 끝나? 정치도 안 하면서 정치인이라고 하고 다녀. 지금 형한테 유튜버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괜찮아요. 나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라고 해요. 또 오거든 오늘 저기 부산시장 압수수색이죠. 네, 압수수색 들어간 게 바로 그게 이제 그 부산 의료원장 네, 그 장학금 준 거. 그러니까요. 그게 관련해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대가성이냐 아니냐. 부산시장이 부산 의료원장을 임명하는 건 맞으니까. 예, 뭐 근데 이제 영향력을 조국 후보자한테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오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의전원의 그 장학금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뇌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6학기를 한 학생한테 그것도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근데 솔직히 나도 졸업학점 3.3인데 나 장학금 8번 신청해서 한 번도 못 받았거든. 근데 한 번도 못 받고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정말 장학금 받으려 애썼는데 그 학점이 1.13인가요? 유급당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다 장학금 받은 거 보면 야 내가 뭐 형님 근데 저는 이 장학금 문제는 그 이런 게 있어요. 하버드에 제가 다닐 때 장학금 받았어요? 아니 저는 그 한국에서 국비 장학금 받아갔으니까. 근데 하버드에 있는 장학금 중에 또 잘난 체하네. 아니 그 하버드에 있는 장학금 중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제 해명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설 장학금 비슷하게 해서 민간에서 이제 투입하는 장학금은 그 지정 기부자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예를 들어 제가 놀랐던 장학금이 뭐냐면은 보스턴이 추운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열대지방에서 왔던 어떤 졸업생이 자기는 겨울옷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대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겨울옷 돈을 대주는 장학금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이해가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집이 지금 조국 후보자 해명 중에서 사설 장학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애초에 기탁할 때는 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해요. 공부 가난하거나 잘하거나 가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보통 이제 그 가정 형편 보고 하는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메리트 베이스로 하는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없지. 둘 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학금이냐? 그래서 뇌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난 당당하지 하시다면 한영 외고 성적 증명서라든가 고려대학교 4년 성적 증명서 이런 거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민정수석 때가 아니니까 장학금 지급 시기가 검찰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게 격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가 이렇게 다 털다 보면 나중에 검찰이 만약에 수사가 삐기 나면 별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가능하면 많은 걸 확보해 놓고 뭐 하나라도 얻어 걸리겠지라는 심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장학금은. 근데 저는 검찰이 딱 조준하고 있는 건 하나다. 이거는 사모펀드에 조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언론 플레이로 던질 거다 그냥. 그 옛날에 언터처블이라는 영화 봤어요? 미국 있을 때. 그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나오는 그때 보면 야 그거 좀 빼라. 그 마피아. 아까 그 아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비하하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셋째가 지금 수시 이번에 원서 냈거든. 그러니까 나 저 애들 다 정시 갔다는 얘기도 좀 빼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셋째는 이번에 합격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수시를 아, 넣었어. 이것도 기득권이야. 내가 출마 얘기하는데 의지가 있네. 얘기해버리면 내 얘기가 통편집되잖아 지금. 언터처블 실컷 내놨는데 안 해. 언터처블부터. 안 해. 언터처블부터. 자 시작. 터쳐. 언터처블. 갑자기 박수 탁 치니까 이게 내 방송이냐 이제 뭐 할 말을 잊어버렸어. 언터처블 보면 마피아 대부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마약, 뭐 살인, 강간, 뭐 저기 매춘 이렇게 하는데 나쁜 놈인데 이걸 잡아넣고 싶은데 이놈들이 너무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결투하고 돈으로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해보니까 자기 수사관들만 계속 죽어 넘어가고 암살당하고 어려워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탈세로 넣어요. 탈세로. 현행법에 우리도 검찰에서 그런 그래서 경우 많이 있었어요. 탈세로 넣어가지고 맥시멈 이 뭡니까 이게 페널티를 때려요. 그래가지고 7년형인가를 때리거든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더 다른 형이 추가되가 했다는 거는 안 나와. 사회 정의란 게 때로는 힘 가진 자한테 적용이 될 때 다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지금 사모펀드 얘기하고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뭐 내가 얼핏 보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가족들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 검찰을 막 몰아붙이면서 적폐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 지금 그 검찰총장한테 아예 제가 적폐라 그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참 아직도 이미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 거대한 국가를 이끌고 있음에도 예전에 시민운동하고 야당할 때 군소야당할 때의 버릇을 못 버리고 있구나. 뻑하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적폐로 몰고 대통령이 뭐라고 공언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지금 뭐 분탕질을 일으킨다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어떻게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적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이 이해찬 대표.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해찬 대표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수 2부장 이름하고 중앙지검장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해찬이 적폐. 네. 이렇게 되면 이해찬 대표가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해찬 이미 적폐인데 지금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어떤 권력에도 검찰이 똑바로 서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어떤 성향 없이 다 조사하라 그랬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고 우리 군인 동문들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참모총장 정도 올라가고 검찰총장 올라가고 국방장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간 거예요. 꼴랑 그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먹으려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권력에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저는 그런 거 볼 때 지금 속에서 많이 끓거든요. 유재열 평론 기죽지 마세요. 4,000명 빠졌다고 하지만 그 조 후보자 비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거 인정한 부분도 있고. 네. 수위 조절에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레임더 같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레임더? 그러니까 벌써 레임덕이 왔다.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봐야 되는데 전국 주도권을 윤석열이 잡아버렸다. 그리고 이 수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보통 레임덕에 빠지면 다음 대권의 유력 주자가 야권에 있건 내부에 있건 그 사람 중심으로 전국이 되는데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다.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잃는데 정치권 누구도 전국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한당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수사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주도권을 잡고 민주당, 자한당 양쪽 다 휘둘리는 거 최소한 1년 이상. 그러고 나서 다음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갈 수도 있죠, 내가. 2년 얼마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때까지 변화가 생길지 모르. 적폐청산 얘기했는데 정치권이 보여준 적폐청산이 별로 없는데 검찰총장이 휘두르면서 누구 구속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2의 안대희가 된 거고 이거는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 거고 대통령은 이제 전국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정말 힘들고 그 와중에 자한당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이거는 이때까지 완전히 카오스로 간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있다는 그 질문을 던지려고 했어요. 윤석열 검찰 수사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이런 어떤 글도 나왔지만 말도 안 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또 화내고 이렇게 적폐로 하는 거 보니까 와, 이 얘기를 꼭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내가 야 제대로 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저는 짜고 쳤을 개연성이 있다 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형이랑 약속하기로 네. 형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적당히 형 깔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시작하자마자 인신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약속을 한 듯 안 한 듯 이상하게 애매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꿈을 꿔왔네. 그러니까 약속은 좀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약간 통보 아닌 통보 비슷하게 뭔가 어디 라인을 했을 텐데 이거 뭐 수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 뭐 그렇겠지 적당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팍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조국 후보 지분 가택 수사 안 했어요. 그거 지금 하면요 이거는요 그거는 안 했어요. 그럼 청문회를 못 하는 거지. 그거는 형님 그거는 저도 다음 단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도 이미 청문회 무용론이 이제 사실은 또 우리 당에서 나오고 뭐 피의자인데 이미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뭘 청문회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벌써. 근데 이 와중에 청문회 통과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탄 거죠.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저기 보고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본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또 보고를 아까 받는 램등 거죠. 얘기하셨는데 아니죠. 이렇게, 저는 그래 아니요. 봐요. 그럼 어쩌면 그러면요. 그거는 청와대가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자동 특검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상황이 진짜 법무부장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 99.9% 동의할 겁니다. 나는 아까 말했듯이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나는 저기 램덕이 온다고 봅니다. 바로. 나는 그래 온다. 저는 이미 왔다고 봐요. 나는 이미 벌써 왔다. 압수수색 들어간 순간 온 거다. 이게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여론 청취 과정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 이미 이 상황이 왔으면 조국을 빨리 주저앉히든지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야 돼요. 극렬 지지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간 박종균도 내가 그동안 내 댓글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댓글 몇백 개가
이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렇게 내용도 없어. 그게 쫙 올라오더라고. 이게 소위 말하면 매크로운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싫어요 3,000개 가자 이런 댓글이 있어. 3,000개 가자. 지금 실제로 제가 3,000개 당하고 갔어. 있어요. 제가 당하고 갔는데 있어요. 더 웃긴 거는 우리도 그래요? 주간 막중진도 예.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결론을 내야지. 아 결론을. 조국 비판했다고? 3,000개를 이렇게 가져가 있는데 참 이 민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민심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평상시에 이게 좋아요도 한번 귀찮아서 안 눌렀던 사람들이 누르기 시작해가지고 좋아요 9,200개 나왔어요. 이게 민심이야. 정기영 선거 때 몇 표 받았죠? 이런 15,000. 야 9,200개가 나오더라고. 오. 모르겠네. 엄청난데? 그래서 전 좋아요 5,000개면. 그래서 조한계 9천 나왔어요? 9,200개. 오, 내가 진짜로? 확인한 거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뭐 내 방송 운영자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아니 뭐 나중에 내가 저기 주간 조대는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주간 그래서 형님 막 분석을 많이 해요. 선거 때 표보다 많이 났으면 좋은데. 그래서